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자유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독재 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죠. 그런데 바로 이 북한에서는요, 이 민간인 사찰을 광범위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죄책 의식도 없이 가족, 친구, 지인, 회사 모든 것을 감시한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송지영 아나운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민간인 사찰 어떻게 보시고 있어요? 어떤 분들을 사찰하는지 저는 아직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르는데요. 네. 아마 좀 우리 국가에 좀 불안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마 민간인을 사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렇게 배웠잖아요. 우리 네. 체제를 파괴하려고 하는 네, 사람들. 네, 그렇죠. 그렇죠. 독재, 이 사회주의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사찰할 텐데 지금 대한민국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민간인 사찰을 하고 있어요. 즉 이자들이 좌파 독재 정권을 계속 하고 싶으니까 자신들의 정적들 또는 야당, 정치인, 또 기업인들을 사찰하는 것 같은데, 자, 오늘은 말이죠. 북한에서 우린 배우기를 5호 담당제 이렇게 배웠는데 북한에서는 어떻게 사람들을 감시하고 또 억압하는지 이걸 좀 알고 싶거든요. 네. 북한에서는 어떻게 사람들을 감시합니까? 그 사람들을 감시하는 기구는 보위부라는 곳이 있고 또 안전국이라는 곳이 있죠. 안전국은 지금 뭐 보안소로 이제 이름을 개칭을 했는데 북한은 이 두 통치 기구를 통해서 일반 주민들과 북한의 행정 간부들뿐만 아니라 당 간부들까지도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까지도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맨날 그 보위 지도원들이나 보안원들이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의 이제 뒤를 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주변에 제일 친한 친구분들을 불러서 너는 누구를 감시하라 이렇게 임무를 줍니다. 네. 내가 송지영이라는 친구가 순이라는 친구랑 가깝게 지낸다. 그러면 너 평상시 순이랑 가깝게 지내면서 순이의 일거수일투족, 걔가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말을 뱉었고 보통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난간이 닥치오면 긍정적인 요소로 헤쳐나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당의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꾸 불만을 토로한다든지 여론을 조장시키는 사람인지 이런 것까지도 이제 조성하고 걔가 평상시에 막 농담이라든지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어떤 말을 주로 하는지 걔가 아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기네 아빠가 어떻게 말했다는 것까지도 이제 다 이제 조사하게끔 하는 거죠. 근데 일반인들입니다. 그 동독 영화 타인의 삶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슈타지가 민간인들을 어떻게 감시하는지 그 잘 나오거든요. 네. 네, 그건 똑같거든요. 근데 북한은 행정 간부들도 일단 간부잖아요. 근데 간부들 중에서도 그 행정 간부들은 정치 간부들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지배인, 기사장, 무슨 노동지도원, 노동과장 이런 분들은 다 행정 간부에 속하거든요. 그럼 당 간부는 누구냐? 초급당 비서, 뭐 이 사람을 당 비서라고 하고 조직 비서, 선전 비서 이런 사람들은 당에 소속된 당 간부잖아요. 당 밑에 행정 기관이 있는데 행정 간부들은 조금 행정 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당 쪽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행정하고 당이 서로 권력 싸움을 하는데 아무래도 당 기관이 위긴 위죠. 당에서 뭐 코를 걸어서 행정간부 죽이는 거는 일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간부들이 평상시 술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평상시 전화 통화를 할 때 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걸 도청하는 겁니다. 도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2000년 이전에는 북한이 교환수라는 직업이 있었거든요. 예. 교환수. 여기는 있었습니까? 있었죠. 아, 그래. 그럼 저희는 한 70년대 요쯤 그렇구나. 있었지 않을까? 지금은 북한이 뭐 핸드폰, 뭐 중국 뭐 핸드폰 뭐 이렇게 해서 핸드폰도 뭐 쓰는데 그때까지는 다 이제 행정실에 이제 전화기 한 통인데 이 전화는 제가 어디다 이제 연결을 하려면 교환부터 찾아야 됩니다. 전화를 딱 해서 교환 어디 연결해 달라 이러면 교환수들이 연결해 주는데 네. 그 교환수 분들이 다 아가씨 처녀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성분 조사해서 교환수들을 거기다 배치했는데 이분들은 보위 지도원들이 이분들을 이제 다 스파이로 쓰는 겁니다. 내가 평상시 초급당 비서의 전화기를 감시해라. 내가 평상시 지배인의 전화가 어떤 누구랑 전화 통화를 자주 하는지 저 지배인이란 놈이 누구랑 전화 통화하는지 그걸 다 일거수일투족 교환수들이 다 감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친구 중에도 교환수가 있었는데 걔가 저한테 조용히 얘기하더라고요. 야,
지배인이 누구랑 연애한다 이러는 거예요. 걔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배인의 전화 통화를 계속 감시하다 보니까 지배인이 어떤 누구랑 이제 썸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계속 전화해서 뭐 오라 가라 어디서 만나자 이걸 전화를 하는데 교환수들은 교환을 연결해주고 이거를 자기가 듣기도 하고 사실 양심적으로 이제 연결만 해주고 듣지 말아야 되는데 걔는 듣는단 말입니다. 딱 이렇게 하고 이제 듣죠. 지배인이 얘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또 여기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둘 사이가 보통 사이가 아니네? 이것까지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이지돈들이 거기서 이제 똑똑한 여자들 입이 무겁고 정말 벽도 문이라고 내밀 수 있는 애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너희 집에 너 한테 만약에 무슨 사정이 생기면 내가 뒤를 봐줄게. 대신에 너는 당을 위하여 충성할 수 있냐? 이러면 무슨 일입니까? 충성하겠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어느 공공기관의 당 비서의 전화기를 계속 감시해라. 그 사람이 누구랑 자주 전화 통화를 하는지. 이렇게 해서 북한의 함경북도의 육군단에서 뭐 이제 우리 남쪽 돈을 뭐 미국 돈인지 남쪽 돈을 먹고 거기서 이제 김정일 정권을 향해서 총뿌리를 돌리려고 하다가 그때 육군단 간부들이 이제 다 이제 해체되면서 평양에서 비사이주 그룹바가 내려와서 거기를 쳐부시고 육군단을 아예 해산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 전학 도청이 무서운 겁니다. 지금은 이제 핸드폰을 사용하니까 네. 스마트폰 도청은 좀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도 물론 가능한데 일반인들끼리 여러 가지 정보들을 주고받겠어요, 지금은. 그렇죠. 특히 북한은 이제 100만 대군이 있다고 하는데 그 군인들 있지 않습니까? 군인들 속에서도 같은 팀에서도 내가 분대장을 감시할 수도 있고요. 하전사가 분대장을 감시할 수도 있고 분대장이 소대장을 감시할 수도 있고 그게 엄청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그걸 이제 담당한 보이지도한테 이런 쪽지에다가 누가 평상시에 어떤 얘기를 자주 한다.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38선하고 이제 연결된 민경이라는 부대가 있어요. 거기서 얘는 평상시 이런 불만들을 토로하는 거 보니까 언제든지 38선을 뚫고 남쪽으로 도망칠 놈이다. 이런 게 이제 계속 이제 감시를 해서 이 사람이 평상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항상 감시해서 항상 꼬리표가 딸라다니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문제가 됐다, 이 사람이. 네. 그러면 이제 계속 감시해서 정치범 수용소로도 가나요? 이 사람이 무슨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면 평상시 이 사람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 그 내용을 쫙 봅니다. 근데 평상시 내용이 아주 긍정적이고 이랬는데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 할 때는 봐줄 수 있습니다. 근데 너는 원래 옛날에도 이렇게 불만이 많았고 이런 놈이었구나. 그러니까 너는 얼마든지 위험한 인물이니까 하고 정치범 수용소나 감옥에 넣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게 무섭습니다. 그 보위부 그런 네. 걸 하는 애들이. 네. 걔네들 무섭겠네요. 그냥 지나만 다녀도 무섭습니다. 괜히 움찔움찔 하겠네요. 움찔움찔하죠.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도 평양에서 함경도에 쫓겨난 게 이제 사연이 좀 있거든요. 사연이 있다 보니까 항상 이제 저희 어머님은 저희한테 하시는 말씀이 밖에 나가면 입 조심, 집에 들어와서도 말 조심, 말 조심하라, 친구도 조심하라, 조심하라는데 저희 아버님이 한이 좀 맺혀 있어요. 자기 이제 누나, 저희한테는 고모가 되죠. 고모가 얘기를 잘못해서 정치범에 끌려간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술을 드시면 그 한을 못 풀어서 한탄한단 말입니다. 막 이렇게 막 정권에다 대고 막 욕하면서 초성화 가리키면서 막 욕하면서 나쁜 놈 새끼 우리 누나를 다 잡아갔다고. 그럼 그 말이 밖에 새나가면 우리 가족은 다 묶어가지고 정치범에 가야 되니까 저희 어머님이 저희 아빠 술 드시는 날이면 정말 하늘에 기도하고 뭐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건 아니고 그냥 하늘에 막 기도하고 저희 아버님 입 막 막아주고 빨리 자라고 막 이렇게 달래주고 저희 어머님 술 먹고 그런 말에도 잡혀가는 거죠. 그 남 들으면 안 되잖아요. 하도 저희 집이 단독 주택이다 보니까 다른 집들은 하모니카 사택 같으면 아마 저희 집은 정치범에 가서 제가 아마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런 일이 북한에서는 자주 벌어지다 보니까 친구도 못 믿고 그렇죠. 지인들도 의심스럽고 서로 감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친구가 친구를 감시하고 또 가족끼리도 감시해야 되고 말 못하게. 그렇죠. 예, 신고하는 건 아니지만 또 그게 새 나갈까봐. 네. 야. 우리 집에 이제 그 제대 군인 기숙사로 정하고 있던 제대 군인이 있었어요. 그때는 저는 이제 어렸을 때고 그분을 이제 삼촌하고 불렀는데 그분이 저희 집을 평상시 한 5년 동안 기숙사처럼 이제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마치 이제 친한 친척이 된 겁니다. 근데 저희 오빠가 이제 군대 나갈 나이가 돼서 18살이 되니까 그 삼촌이 따로 저희 오빠를 불러놓고 저희 오빠 이름을 딱 부르면서 너 군대에 나가서 정말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네 속 얘기를 하지 말라. 거기에는 누가 널 감시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된다. 안 그러면 너 정치범 용서 간다. 너희는 특히 평양에서 추방된 가족이기 때문에 특히 너는 언행에 각별히 조심하거라 이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작은 오빠가 그 말을 명심해서 군대에 나가서 정말 자기를 친형처럼 돌봐주는 분대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속 얘기를 안 했다는 거죠. 작은 오빠도 지금 서울에 와 있죠? 네네, 그 오빠가 네. 와서 이제 저희 가족을 다 끌은 거죠. 신하연수 팬이라고 그러던데. 팬이 특히 사회자님 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반갑습니다. 자, 이 북한이라는 사회 그만큼 개인 간의 이런 소통도 감시하는 아주 독재 국가 아니겠어요? 네. 그런 과정에서 친구들끼리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지 못하다 보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믿을 사람이 없고 네. 정말 믿는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친구가 나한테 얘기를 했어. 네. 또 송주영 씨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 네. 불안하잖아요. 근데 네. 그 친구 얘기를 듣고 이걸 신고할까 말까? 그럼 신고하게 되면 뭐 포상 같은 게 있으면 신고할 텐데 포상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신고 안 포상은 하겠네. 없는데 북한 주민들은 하도 세뇌 교육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이걸 신고하는 것이 마치나 당에 충성하고 내가 뭔가 당에 대한 양심을 지킨다 이런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또 저랑 정말 친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정말 그 친구하고 저는 정말 허물없는 사이였는데 저는 그 친구에 대해서도 요만큼도 이제 고발한 적도 없고 그 친구도 저에 대해서 고발한 적이 없는데 때는 저도 이제 보안원이라 보이시더니 물어보면 깜쳐주면서도 뭔가 내가 이렇게 하면 당에 대한 양심을 배반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든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친구를 갖다가 물어맺힙니까? 그러니까. 그럼 안 좋은 소리만 이게 친구에 대해서 별로 뭐 특별하지 않은 얘기만 평상시 별로 그런 얘기들이 없었다.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고 뭐 바늘 떨어진 소리. 걔가 평상시에 아빠 엄마에 대해서는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도 물어봐요. 그렇지. 걔네 아빠가 혹시 이렇게 말했다 하는 걸 얘기한 적이 있는지. 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님이 러시아 가서 있었던 사건을 저희 친구한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러시아에 가서 맨날 남쪽을 도망칠 생각만 하고 거기서 있었던 모든 건 자본주의 거를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집에서 저희 어머님한테 얘기를 하면 저희들도 이제 자식들이니까 듣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밖에 나가서 친구들한테 하면 우리 집안에 해가 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입을 딱 함구했죠.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폰 또 어떤 당 간부들이 인터넷도 사용하니까 또 CD로 중국에서 들어온 그 한류 문화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서로 얘기할 텐데 너 누구 좋아하니 누구 좋아하니 이럴 텐데 그런 것도 이제 가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희 이제 단체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네. 한때 이제 욕망의 바다라는 그 드라마가 함경북도 해령에서 라젠 선봉시까지 아예 쓸었습니다. 그 CDR이 네. CD판이. 그러다 보니까 그 영화를 보고 밖에 나가서 얘기를 안 하면 입이 간질거려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물론 저도 봤습니다. 근데 저희 그 단체 대장이란 사람이 먼저 봤거든요. 그 보고 그 욕망의 바다에서 나오는 정경호라는 그 사장이 정말 바람둥이더라. 어떻게 자기 동생이 좋아하는 여자를 꼬셔서 자기 여자로 만들 수 있냐? 막 이러면서 남자 선영화는 역시 멋있다. 이 말 한마디 한 겁니다. 근데 그때 그래 하면서 옆에서 다 한마디씩 응원했거든요. 맞아 야 진짜 우리나라 영화하고는 이게 차원이 다르다 달라.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다 호응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이 센 겁니다. 세다 보니까 저희 멍땅 다 단체로 잡혀갔거든요. 단체로 잡혀가서 그 얘기를 누가 먼저 했냐. 이만한 A4 용지에다 한 5장씩 썼습니다. 제일 먼저 최암흑계 대장이 먼저 얘기를 했고 누구가 거기다 맞짱을 치고 같이 다 맞짱을 쳤다. 근데 맞짱을 쳤을 뿐이지 저희는 같이 거기다 불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저희 받은 못 본 척했는데 그 사람은 자기처럼 생각하고 자기 단원들한테 먼저 얘기를 한 겁니다. 얘기해서 그분이 혁명화 6개월. 그때는 그냥 초식이라 그래도 시범 깨비까지는 안 들어가지고 혁명화 6개월 들어가고 TV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오장6개라고 해서 텔레비전이 매우 소중한데 그 텔레비전 회수당했습니다. 집에 텔레비전 5장 6개? 오장 6기. 5장, 뭐, 옷장, 책장, 뭐, 이렇게 있고, 6기라는 건 텔레비전, 재봉기, 뭐, 냉장기, 선풍기, 세탁기에서 5장 6기 가지고 장가 간다, 시집 간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이 집에 불을 표시하는데 넘버 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텔레비전 다 헬스당하고, 압수당하고, 그리고 그분이 무보수 노동, 수직갱 막장 500m 밑으로 노동자로 6개월 동안 혁명화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저 사상투쟁에 아야 다 해놓고 다 떨고는 나올고 저는 간신히 살아났는데 아무 말도 안 했으니까 간신히 살아난 거죠.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야, 무섭다, 북한. 네.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예. 뭐 서로 감시하고 지금 뭐 청와대 사찰하고 막 언론인, 기업인, 정치인
마구잡이로 사찰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북한은 뭐 오래전부터 그랬으니까 이제는 뭐 거의 생활화된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생활화가 되는 거죠. 생활화가 돼서 항상 뭐 저런 걸 딱 보면 아 이게 당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하면 그게 하나의 건덕지를 딱 가지고 있다가 언젠가는 터트려서 다른 사람을 나한테 적수가 된다면 그 사람에게 불리하게 이렇게 해서 사람을 물어묻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좀 그게 좀 안 좋더라고요. 아, 그래도 지금은 많이 낮았죠. 예. 아무래도 스마트폰도 조금 많이 낮은 돌고 시장도 지금 활성화되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는 시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서로 이제 오랫동안 같이 뭐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어려운 고난을 같이 이제 헤쳐나가면서 거기서 정말 친한 사람들끼리는 김정은에 대한 흉도 보는 정도라고 하니까 김정은에 대한 흉 보면 당장 그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야 되는데 그게 말이 안 새나가다 보니까 서로 지켜준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도 조금 깨어나지 않았을까? 네. 당의 배급을 먹었으면 깨어나지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 시장에서 자기가 노력해서 장사를 해서 거기서 먹고 살다 보니까 당에 대한 뭐 당이 없어도 된다. 장마당만 있으면 되고 내가 장사만 잘하면 된다. 이런 개인적인 요소 생각들이 많이 이제 생겨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푸는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나가서 또 강연 같은 거 한다면서요 오늘. 네. 오늘은 오늘은 성년의 MC를 봅니다. 아, 송희연의 MC. 네, 요즘 네네. MC 많이 보시네. 아,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돈 많이 벌어서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북한이란 나라가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북한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청와대 하는 꼴이 말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독재 국가, 좌파 독재 국가를 지금 형성했다. 이게 미국 조야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바꿔야 되겠죠? 여러분들, 신의 한 수. 구독 버튼,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어요? 구독 동그랗게 올라갑니다.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팍 꼭 눌러주세요. 신의 한 수가 성장할수록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